자, 시작합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근데 훨씬 나아요. 내용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쉬운 지문, 어려운 지문, 그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 어려운 지문은 못 푼다. 쉬운 지문은 잘 푼다.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여기 있는 학생들 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어렵다고 얘기했던 학생들도 다 풀 수 있어요. 시간만 넉넉하게 주어지면. 오늘 지문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쉽다는 얘기 때문에 더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풀면 한 개 정도 틀릴 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하면 다 맞춰야 되는데 왜 나는 틀릴까? 저 사람 이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쉽다고만 얘기를 할까? 자기한테 쉬우면 다 쉬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쉬운 거라고 해서 다 맞힐 수가 없고, 어려운 지문이라고 해서 많이 틀린다는 게 기계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시간만 넉넉히 주어지면 내가 다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할 때도 봐봐. 어떤 게임이 너무 쉬워. 내가 끝까지 다 깼어. 근데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 끝까지 깨면. 근데 시간 제한을 두고 몇 분 안에 깬다. 이런 규칙이 생기면 굉장히 그게 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진짜로 타임어택이잖아. 국어는 또 1교시고 뭐 첫째 날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못하고 긴장도 이런 거 조절 못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해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 왜냐면 국어의 독해력이라는 게 국어랑만 관계된 게 아니라, 영어랑도 관계가 되고요. 내 아내가 수학 강사인데,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낀대. 얘는 이게 수학 머리는 괜찮은데, 이 문제에서 뭘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문제하고 뭐 그림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수학에서. 뭐 도식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설계를 못 한다는 거야. 이게 뭘 하라는 건지를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착착착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부분만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국어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밀하게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비문학 독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 자, 이 지문을 읽으면서 쉬운 지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처음부터 이게 뭔 소리냐? 같은 강이 왜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서 밑줄 친 기억. 물방울이 같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대. 왜? 물방울이 바뀌니까. 뭐 일부는 증발하고 일부는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강이라는 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이루고 있는 물이 계속 바뀌니까 같은 강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막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 강이라는 게 우리가 그 물방울이라는 그 부분적인 요소, 우리가 사실 시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거가 변했다고 해서 그 강의 이름이 막 무슨 땡땡천이었는데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뀌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강이라고 하지 않아? 왜 아니라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야.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거 보시면요. 어떤 관점의 차이냐면 요 그림 봐주세요. 요 그림. 자, 요 그림 제목 아는 사람. 누가 그린 그림이야? 막 힌트를 방금 보였어.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는 사람? 민석이 안녕. 왔구나. 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우리 한 번씩은 다 봤을 텐데, 이거 작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 그림의 제목도 있어요? 제목은 모르더라도 이거 누가 그렸냐? 둘 중에 하나라도 얘기해봐. 이 그림의 제목 또는 작가. 채팅이 멎었니? 채팅에 문제가 있어? 현빈. 맞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에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지문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요 분이에요. 요님. 요 위에, 내 포인터가 보이니? 이 포인터? 보이죠? 요 사람. 아, 포인터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보이나? 포인터 보여요? 요 움직이는 거? 보여, 안 보여? 누가 얘기해봐. 안 보여요? 아, 잠깐만. 여기 앞에, 이 팔로, 맨 앞에 밑에 팔로 이 뺨을 괴고 있는 사람. 턱을 괸 게 아니라 뺨을 괴고 앉아 있는 사람. 맨 아래 계단에 무슨 상자 같은 거에 팔 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이지? 맨 앞에. 이분이 이 오늘의 주인공 헤라클레이토스야. 이분이 헤라클레이토스고, 누군지 찾았죠? 그분입니다. 요분. 맨 앞에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의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왼쪽에 무슨 문서 같은 거 하나 들고 몸을 옆에 흰 옷 입은 사람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사람 있죠? 서 있어가지고. 그 문서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 자, 그 사람들, 요분들을, 요 철학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잠깐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분이 헤라클레이토스. 자, 이분이 한 얘기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강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자, 이런 말을 한 분이고요. 이 사람하고 좀 대척점에 놓인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한 말로 유명한 말은, 자, 이 표현입니다. 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게 없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남대문 시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것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빈 책상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빈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위에 공기가 있지. 그러니까 없는 것이란 없다는 거지. 그럼 진공. 진공이라는 것도 공기가 없지만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빈 공간을 생각한 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한 거는 0차원의 공간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2차원의 평면이나 3차원의 입체나 이런 게 아니라 1차원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점이나 선도 아니고 그냥 0차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란 없다. 뭐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파르메니데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있고 변화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커피가 한 잔 있어요. 그 커피가 뜨거운 커피였는데 차가운 커피가 됐어. 그러면 뜨거운 커피가 없어지고 차가운 커피가 새로 생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뜨거운 커피가 차가운 커피로 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감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의 감각으로만 이걸 뜨겁다고 느꼈고 시간이 지나서 식어서 차갑다고 느낀 거지 실제로 커피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대상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성으로 대상을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물리 배우면 과학에서 모든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에너지가 어떻게? 형태가 바뀔 뿐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죠. 에너지라는 게. 자, 그런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죽었어. 관에 묻혔어.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혔어. 그러면 우리는
왕승우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그가 아니다. 이 사람을 이루던 구성 성분, 원자들이 다른 형태로 흙으로 변하고, 그 흙 다음에 뭐 다른 성분으로 변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것이 새로 생길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한 것이 변한 거라고 해야 돼. 변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지, 세상은 변하는 것이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왜 변하는 게 없냐. 이 세상은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고 그 구성 성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단일체로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랑 관점이 다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파르메니데스는 아무튼 변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은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 같은 강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왜? 내가 한 번 강에다가 발을 담갔어. 여기 강 하나 볼게요. 자, 강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발을 담갔어. 그러고 나와서 수박 먹고 놀았어.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 다시 들어갔어. 그 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그 강은 이미 흘러갔다. 이 강을 이루는 것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물이잖아. 이 물이 다 사라지고 여기가 뭐 땅바닥이 드러나고 그럼 우리 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니면 메워지거나 이러면 강이라고 안 부르잖아. 그 중요한 물이 이미 흘러갔으니 지금의 강은 그 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헤라클레이토스예요. 자,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사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건 이 사람의 견해고 이건 또 이 사람의 견해예요. 근데 현대 철학은 이 파르메니데스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변하는 것이란 없다라는 생각이 플라톤으로 이어져요. 플라톤으로 이어져서 이 플라톤이라는 정말 위대한 학자에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 이데아죠. 이데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순수한 형태인 원형, 이데아를 가지고 있고 그 이데아의 형상으로 이 가짜, 좀 불완전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본질은 따로 있고 어떤 세상에 있고 그것의 좀 불완전한 형태인 형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요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있어요. 자, 요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지금 뭘 그리는 거냐? 나 뭐 그리는 거니? 뭐 그린 것 같아요? 뗏목이에요, 뗏목. 자, 이거, 우리 나연이가 무인도에 표류해가지고, 나연이가 이제 탈출하려고 뗏목을 하나 만든 거야. 나현호라고 할게요. 나현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뗏목을 가지고, 집으로 항해해서 오는 거야. 자, 근데 항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낡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섬에 또 무인도에 들러가지고 이 뗏목을 이루고 있는 부품 A, B, C 세 개의 통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통나무인지도 몰랐니? 통나무예요. 통나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A, B, C 중에서 A 부분을 교체했어. A 부분을 따로 떼서 그 섬에다가 놔두고 그 섬에 있는 이제 깨끗한 다른 나무를 구해가지고 교체를 했어.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B 부분이 또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침몰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섬에 들러가지고 B를 또 교체했어. 요거를 빼가지고 버리고 교체했어. 그래서
B 부분까지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그 나연호라고 볼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3분의 2나 바뀌었는데 하나 더 바꿔봅시다. 이 C도 바꿨어. 이 C 부분도 버렸겠죠? 자, 전혀 새로운 다른 구성품들로 이루어진 이 배가 뗏목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 나연호라고 불러도 되나? 원래 그 나연호랑 똑같은 거냐? 이거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지 구성품이 다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냐? 이거는 나연호가 아니다. 나연호 2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생각했겠어? 원래 나연호랑 지금 나연호는 다르다. 똑같이 나연호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나연호 2라고 하든가 이름을 바꿔야지 왜 똑같은 이름을 쓰냐라고 했겠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근데 나연이를 쫓아오던 원주민이 하나 있어서 나연이를 막 그 문명인이라고 막 추앙을 해가지고 계속 쫓아왔어 몰래. 막 숭상하려고 쫓아왔는데 나연이가 자꾸 이걸 뗏목을 버리는 거야 부품을. 그래서 모았어요 그거를. 왜? 내가 숭상하는 분이 갖고 있던 물건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하나씩 모았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모아서 나연호를 또 만들었어요. 또 다른 뗏목을 또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A, B, C. 이게 원래 나연호였잖아. 그럼 이게 나연호인 거야? 나연이가 타고 있는 게 나연호인 거야? 이거는 나연이가 나연호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부품이 다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이게 원래 나연호잖아. 좀 낡았지만. 그쵸? 얘랑 동일하냐? 둘 다 나연호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철학에서. 자, 정답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품이 하나씩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요 원래 나연호랑 이 새로운 나연호랑 둘 중에 뭐가 나연호인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존재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란 말이야.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을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부분부터 1문단부터 이해가 안 가서 너무 이게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읽는데도 오래 걸렸다.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납득이 안 가면 관점이 다르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가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죠. 이해는 해야지. 저 사람이 왜 나랑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이해를 해야지. 그쵸? 자, 1문단 볼게요. 자, 1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죠.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자,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되죠? 한번 흘러갔어. 그리고 이게 강이 아니라 호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호수는 흘러가진 않잖아. 근데 하룻밤이 지나면 일부는 증발해 있고 그만큼 수위가 좀 줄어들었겠지. 비가 오면 다시 물이 차고. 이렇게 구성 성분이 바뀌는데 같은 강물이라고 할 수 있냐?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단으로 가면 자,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그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요런 게 있어야 된다? 자, 모든 게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어떤 순간의 상태에서만 말해야 된다. 그럼 뭐야? 호수가 있으면 어제의 호수, 오늘의 호수, 내일의 호수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어제의 호수도 더 쪼갤 수 있죠? 1시, 2시, 3시의 호수, 1시 1분의 호수, 1시 2분의 호수 이렇게 시시각각 증발하기 때문에 호수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명칭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의 변화를 모두 총괄하는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미리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물은 계속 변한다. 그 변하는 어떤 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책상을 예를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언어로 옮겨갑니다. 초점이. 자,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를 각각 가리키기 위해서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쯤에 보면요. 개별적 하나하나의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우리가 사물은 이렇게 개별적이야. 시시각각 변해.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뭐 11월 22일에 승혁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강이라는 말을 쓰지 뭐 어제의 한강, 뭐 오늘의 한강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단어로 연결을 하면 이 개별적 사물에 초점을 맞춘 게 이런 명칭이고 그 다음에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한강. 자, 한강이라고 부르거나 여우라는 명칭으로 부를 때는 유사점, 유사성이나 어떤 집단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의 이름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 정강건, 윤석영, 황현빈, 김민석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이름들이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 뭐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유명사라는 거는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집단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동일시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동일시의 오류. 여기 예를 들어놨죠.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미국 사람들은 다 별로였어. 그럼 미국 사람들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동일시의 오류라고 그래.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한국의 유튜버, 여성 유튜버가 이탈리아나 뭐 이런 유럽 여행을 하는 내용이었어. 최근은 아니고 이제 뭐 그 코로나 발생 전에 이제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유럽에서 이탈리아쯤인가 거기서 이제 만나는 이탈리아 남자들이 이 유튜버가 거리를 걸으니까 옆에 막 계속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면서 눈 찍고 막 이탈리아어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억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막 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되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간 그런 식당인데 서비스 좋은 식당이죠. 근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야, 씨, 유럽은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행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는데 동남아 이제 뭐 세부나 뭐 보라카이 이런 데 가면 대접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우리가 돈을 쓰니까.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이 별로 없는데 그런 동남아 휴양지 가면 유럽은 안 가봤거든, 내가. 유럽에 가면 돈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더 멀리 가고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내 앞에서 눈 찍고 동양인이라고 눈 찍고 뭐 나한테 자기네 말로 험한 말 하는데 내가 이게 안 좋은 말 같은데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싸우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가서 돈 쓰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막 그런 상상이 되면서 유럽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거야.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으면 어떻겠어? 야, 너 동일시의 오류에 빠졌구나. 유럽에 그런 사람들, 인종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다 그러겠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동일시의 오류에 빠진 거지. 우리도 보면은 시에도 많이 표현이 돼 있고 그렇지만
뭐였지? 아, 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외국인 동남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동남아 외국인들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린 거지. 동일시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냥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야. 유럽의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있지? 축구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손흥민 선수라든가 동양인에 대해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축구 실력이랑 상관없이 막 눈 찍고 그러는 애들 있잖아. 뭐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뭐 저 나라 사람들, 뭐 흑인들이 그런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뭐 흑인들이 더 인종차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의 오류가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언어 사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서 지적했던 거. 자,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 부분이 이 글의 화두죠.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뭐예요? 지금 읽은 데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첫째는 뭐야?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 채팅 한번 써주세요. 실시간 채팅에.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돼? 몇 번째 단락에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봐. 자, 1문단에 있니? 2문단에 있니? 3문단에 있니? 4문단에 있니?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돼? 두 개예요, 답은. 뭘까? 문단으로 얘기해봐. 아니면 답을 얘기해줘도 되고요. 뭐겠어? 같은 단락에 하나의 답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 요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쓰면 안 되냐? 다르니까. 다른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언어, 같은 강이라는 말을 쓰면 1시간 전의 강과 지금의 강, 작년의 강과 올해의 강. 아, 1시간은 좀 너무 그러니까 작년의 강과 올해의 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작년에 나의 강은,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나한테 내가 친구들하고 물고기 잡고 뭐 그러던 강이었어. 한마디로 추억이 서려 있는, 나의 추억이 들어있는 강이지. 그 강의 개념은 나한테 추억인데, 우리 고향은 되게 가난한 동네였어. 근데 막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야. 1년 사이에. 내가 타지에 가 있는 동안.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들어있는 강을 다 메우고 거기다가 우리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처럼 거기다가 막 땅을 만들고 길을 내고 막 이러는 거야. 나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 아니, 내 소중한 추억을 훼손하는구나. 이 산업화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야, 여기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산업화를 통해서. 맨날 물로 홍수가 나면은 못 건너가가지고 택배도 못 오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라는 개념을 한번 갖게 되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가진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동일시의 오류라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같은 강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요겁니다. 동일시의 오류.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강이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자, 계속 봅니다. 자, 왼쪽에 마지막.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자, 동전의 양면이란 말 알죠? 어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여기 체크할게요.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 자, 그 이유는 첫째, 언어의 경제성 때문인 거죠. 첫째, 언어의 경제성. 왜? 아니, 어제의 강, 오늘의 강, 내일의 강,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불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하나를 가리키는 명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그냥 강이라고 부르는 거야. 땡땡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냐? 계속 볼게요.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사물은 없겠지만 어떤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자, 어떤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거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은 이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 자, 첫 번째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 이게 뭐에 대한 답이냐?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한 이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첫째, 언어의 경제성. 두 번째, 몇몇 공통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 우리가 강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강, 요 강 다시 볼게요. 이 강이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 작년의 강과 올해의 강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거를 땡땡 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강을 이루는 물은 이미 다 바뀌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죠. 이 전체적인 형상, 그리고 옆에 막 산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 이런 공통적인 작년에 이 강과 올해 이 강에 이런 여기 이렇게 섬 같은 것도 있네, 여기.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땡땡강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죠. 꼭 언어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자, 문제를 보면요. 30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31번. 헤라클레이토스 시각에서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이 뭐였지?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찾았죠. 첫 번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두 번째, 동일시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답에 있으면 그거 고르면 됩니다. 답 뭐예요? 얼른 풀어봐. 31번. 왜 같은 강이라고 부르면 안 돼? 채팅에 써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나 봐야겠습니다. 채팅으로 보내도 돼. 음, 3번 많이 보냈고요. 4번도 보냈네. 답은 3번이죠. 같지 않기 때문에. 4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유사점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잖아. 그지? 뒷부분 우리가 읽었잖아. 뒷부분에서 이 유사점이 없는 건 아니고 유사점이 있잖아. 여기. 몇몇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같은 강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또 되잖아.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지?
유사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헤라클레이토스도 유사성이 아예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계속 변한다는 거지, 시시각각. 아니, 1시간 전에 책상. 1시간 전에 책상 새로 샀단 말이야. 50만 원 주고. 아, 맨날 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그 책상 쓰다가 50만 원짜리 컴퓨터 책상 하나 샀어. 막 높이 조절되는 거. 아, 높이 조절되는 거 더 비싼가? 90만 원짜리 책상 샀단 말이야. 완전 소중하죠, 이거. 1시간 전에 샀는데 완전 때깔 곱고 막 기스 하나 없는 그런 책상이라고. 그래서 컴퓨터 딱 설치해 놓고, 야, 여기서 이제 높이 조절해 가면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야지 생각을 했어. 아, 근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 새끼가 책상에 올라가서 막 그 발톱으로 스크래치를 낸 거야.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스크래치가 난 책상은 가격도 확 떨어지고 내 기분도 달라지잖아. 그쵸? 그렇다고 해서 버려, 이거? 안 버리지? 왜? 1시간 전하고 고양이가 긁어놓은 지금 1시간 후의 책상은 분명 변했지만 공통점이 더 많잖아. 뭐야, 90만 원 주고 샀다는 거. 그리고 그 기스난 부분만 빼면은 살짝 어떻게 뭐 컴파운드 같은 걸로 문지르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쓸만하잖아.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유사성은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야. 헤라클레이토스도 유사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유사성에만 기대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면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동일시에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유사성이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알겠죠? 유사성하고 차이점이 다 있는데, 차이점, 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이고, 유사성하고 차이점이 다 있는데,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파르메니데스예요. 근데 철학의 발전 과정이 어떤 변화나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진 거지, 철학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 못하고, 야, 무슨 유사성이야? 야, 무슨 차이점이야? 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사성이라고,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파르메니데스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유사성이 있어. 근데 변하잖아, 시시각각. 우리가 그 변하는 걸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헤라클레이토스고. 그러니까 이게 3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답은 4번이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가 유사성을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 31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틀리다고 한다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니, 1, 2, 3, 4를, 1, 2, 4, 5를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지문 읽고 이해한 사람은 다 틀리게 써놓고 3번만 딱 명확하게 답을 넣어놓으면 이거 다 맞지. 이게 뭐 시험 보는 학생들이 40만인데 그 중에 20만 명이 이걸 다 맞췄어. 그 의미가 있니? 그런 문제도 물론 나오지만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함정을 만들어 놓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 곧바로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함정 아닐까? 이거 말고 3번도 딱 답인 것 같은데 이 3, 4번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야죠. 함정에 낼름 빠져가지고 그거를 딱 고르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우리 수능 한번 풀어봤잖아요. 안 푼 학생들도 있지만 수능 문제 풀 때 보면은 시간에 쫓기는 흔적들이 되게 많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얘가 이거 진짜 맞힐 것 같은데 시간을 한 5분만 주면은 이 한 문제 5분만 주면 맞힐 것 같은데 틀린 게 되게 많아. 여기 우리 레연이도 그렇고 민성이도 그렇고 지금 내가 얼른 생각나는 학생들만 해도 얘는 더 잘하는 애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타임어택이니까 그런 거야. 시간에 쫓겨서. 또 다른 데로 너무 샜습니다. 31번의 답 3번이에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34번은 플라톤이 갑자기 왜 나와? 이럴 수 있는데 아까 들었으니까 풀 수 있겠죠? 32번도 동일시의 오류에 대한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3번도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요거 34번만 같이 풀어볼까? 34번 볼게요. 제가 요거 풀고 또 답 보내주세요.
3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카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하연이도 보냈고, 레연이도 보냈고. 몇 번일까? 현배도 보냈고. 현배 맞았고, 레연이 맞았고. 자, 플라톤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 요거 이데아라고 했지?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이 어딘가에 존재해.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은 불완전한 것들이야. 복제한 거예요, 복제품들. 우리가 만나는 거는 다 불완전한 거야. 근데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이 따로 존재해. 이거 헤라클레이토스는 납득을 못하겠지? 뭐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얘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헤라클레이토스 관점에서. 얘는 이 완전한 형상이란 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걸 인정을 안 하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1번처럼. 플라톤이 얘기한 그 형상,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맞습니다. 1번 같은 거. 민성이도 맞았어요. 답 뭐야? 3번이죠. 플라톤의 형상은 강은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이거는 플라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강이 흘러 물방울이 그대로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물방울이 강이 흘러가면 물방울, 내가 발을 담갔던 그 물방울이 사라진다는 거, 딴 데로 흘러간다는 거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라고. 뭐 플라톤은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안 하고 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 아닙니다. 물방울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플라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자, A라는 강에 물방울이 흘러가. 맞아. 근데 그거는 완전한 형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이야. 그거는 그 이데아를 복사한 거야. 자,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변해. 강이 흘러가. 변해. 변하지만 그 강의 이데아, 본질은 원본, 그 강의 원본은 안 변해. 그게 어디 있는데요? 뭐 저기 하느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겠지. 그죠? 완전한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신의 나라. 어디 뭐 다른 세계 완전한 세상 천국 뭐 이런 데 있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만나는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복제품들이야.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지. 근데 그런 플라톤도 이 복제품이 안 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숙제로 해오시고 뒤에 복습 변형 문제가 두 세트가 또 있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있죠. 요것도 꼭 풀어보세요. 자, 오늘의 퀴즈는 지난번 퀴즈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사실상 맞힌 사람도 없고, 그래 뭐 그딴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한 학생들도 있어요. 나도 처음 봤을 땐 이따위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나의 어떤 관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어떤 글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선입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지.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함정에 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배웠던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퀴즈는. 어렵지 않고, 다만
어,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일 수 있어. 검색을 좀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고 그 대신 첫 번째나 1바나 2바가 아니라 다섯 번째 답을 맞춰야 돼. 일단 답을 맞히고 다섯 번째 보내준 사람을 당첨자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실시간에다 쓰면 안 되고 채팅으로 아니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자, 문제 냅니다. 잠깐만, 내가 문제를 어디다 놔뒀지? 화면 떴어요? 화면 떴니? 자, 7개의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 배운 헤라클레이토스와 언어. 요 본문의 내용하고 지문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가장 관련이 깊은 언어의 특성. 번호를 골라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답을 다섯 번째로 보내준 학생.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정답 맞힌 사람 중에 다섯 번째 맞힌 사람.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보내고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답을 보낸 사람 중에 다섯 번째. 많이 맞힐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상품은 네, 기프티콘입니다. 또. 이거를 뭐 검색해봐. 기억이 잘 안 나면. 검색해보세요.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정답자가 나오면 바로 당첨자를 얘기할게요. 일부러 안 보내니? 니네? 검색해. 검색해서 보내주세요. 야, 눈치 보기가 치열한데? 보내라 보내. 야, 보낸 사람도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보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보내요. 지금 정답자가 있긴 있어. 야, 언어의 특성을 검색을 좀 해보라고. 자의성이 뭔지, 역사성이 뭔지, 분절성이 뭔지 검색을 좀 해봐.
이거 맞힌 애들은 다른 애들도 다 맞힐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보내면 5번째일 것 같다라고 보냈는데 좀 빨랐어. 다른 애들도 보냈어. 많이 보냈는데 틀린 사람도 많아요. 내가 틀린 것 같으면 다시 보내. 다시 보내면 2번째 걸로 할게요. 2번째 걸로. 스타벅스 또는 탐앤탐스 기프티콘입니다. 틀린 것 같으면 다시 보내라고. 맞췄는데 다시 고른 사람은 원래 맞춘 걸로 할게. 알겠지? 틀린 사람은 다시 보냈는데 맞췄으면 그 맞힌 거를 순서에 넣고, 원래 맞췄는데 다른 걸로 바꾼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 그런 거는 맞춘 걸로 칠게. 원래 맞췄던 거 그 순서대로. 관계들이 다 있어. 관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냥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하나. 야, 아직 당첨자가 안 나왔어. 괜히 5등으로 했구나.
아, 나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 당첨자 나왔습니다. 자, 1바로 답 맞힌 사람은 황현빈이야. 현빈이가 제일 먼저 답을 맞췄어요. 현빈이가 3번이라고 했고, 현빈이가 1등. 그 다음에 윤서가 2등. 윤서가 2등으로 맞췄고, 답은 3번이에요. 황현빈 1등, 최윤서 2등, 그 다음에 이래연이 3등, 그 다음에 정재웅이 4등, 정재웅이 4등으로 맞췄고, 그 다음 성훈이가 5등으로 맞췄습니다. 분절성이에요, 분절성. 박성훈 축하합니다. 박성훈 당첨. 휴대폰으로 보낼게요. 자, 황현빈, 우리 이래연, 최은서, 박성훈은 아쉽지만 우리 답을 맞췄잖아. 답을 맞춘 거에 위안을 삼으시고, 우리 현빈이는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을 또 노려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